테슬라한테 제일 무서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실적 발표 날이에요. 이 회사는 이 밸류에이션을 숫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회사를 꼽아보라면 미래에 저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보다는 이 회사가 더 눈에 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테슬라 네.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사야 됩니까 이거? 네, 테슬라는 간단합니다. 계속 제가 뭐 1년 정도 계속 동업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테슬라한테 제일 무서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제일 무서운 날? 예, 실적 발표 날이에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실적 발표 날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적 발표 날 받았던 충격이 가시면 괜찮아집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지난번에는 사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금방 회복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지난 분기와 비교해 본다면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충격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뭐 고점에서는 굉장히 두 자릿수로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1월 말에 숫자까지 나오거든요. 네. 일단 뭐 24년도하고 23년도 한번 인도량 보여주시면 4분기 인도량은 이번에 49만 대쯤 팔았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전체 인도량 대수가 178만 9천 대예요. 예. 근데 이제 23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때는 180만 대가 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량 판매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연간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연간,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줄었는데 자, 그러면 매출은 늘었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쪽은 ESS라든가 다른 쪽의 매출은 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자동차가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인도량이 줄은 것도 줄은 거지만 작년 테슬라 관련된 뉴스 나온 것 중에 할인 판매 뉴스가 꽤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숫자가 23년보다 좋다는 보장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매출도. 네,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증폭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올 거냐면 중국에서 경쟁이 격화되어 있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숫자를 보면서 심리가 충격을 받았죠. 심리가 충격을 많이 받으면 중국의 경쟁사까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떨어져요. 예, 한 단계 더 떨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악재를 반영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가 보이냐면 FSD가 보일 거고요, 로보택시가 보일 거고, 휴머노이드가 보일 거고, ESS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XAI가 보일 거고요, AI가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주가가 오를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이 밸류에이션을 숫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회사를 꼽아보라면 미래에 저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보다는 이 회사가 더 눈에 띕니다. 애플을 지금 능가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그럼 당연히 테슬라를 꼽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의 문제는 계속해서 시간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차. 네.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네.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꿈을 많이 꿔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근데 그 꿈은 시간이 걸려요, 항상. 예. 지금 머스크를 꾸준히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머스크는 조금 먼저 터트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뭐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계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돼요. 사실 로보택시 얘기 나온 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예, 그래요. 예, 배터리데이 하고 막 이럴 때 로보택시 얘기 곧 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늦었고요. 4680도 처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이 된 건 한 2년 정도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화 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출시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늦게 출시했고, 그다음 그 차는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만은 그 대수는 충분히 원활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월 말에 숫자까지 만약에 깨지는 게 나왔다. 전년 대비로 숫자가 깨지는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조금 충격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머스크와 그 CFO가 정말 귀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아주 그 숫자를 잘 만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100 대 초반까지 빠졌을 때하고 $160 정도 수준까지 빠졌을 때 그 나쁜 실적을 한꺼번에 반영시키고 네. 그다음 분기부터 실적을 올리더라고요. 플러스를 딱 내고 딱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작년과 같은 게 반복이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1, 2분기 요 4, 4분기 요 실적 발표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요때 나쁜 숫자를 딱 터트려 줬고 그 다음부터 실적을 계속 이렇게 우상향시키는 그런 그림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 먹을 때 한꺼번에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꿈을 키우면서 계속하는 그런 뭐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 예. 그래서 그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모두가 좋다고 뭐 테슬라 너무 좋은 거, 너무 장밋빛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 회사 1년에 한 번씩은 꼭 반복합니다. 이제 테슬라 정말 끝난 것 같아. 진짜 이상해. 이러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테슬라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주가 흐름과 궤적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항상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 대수 빠진 것들은 사실 별로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예요. 1월 말에 나올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1월 말에 나올. 그래서 숫자가 그런대로 괜찮으면은 뭐 그냥 요번에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숫자까지 어그러지면 추격을 그때는 다시 한번 받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테슬라를 못 사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한번 오는 때가 될 겁니다. 네. 사실 이게 테슬라 주가를 잘 보면은 11월 6일 날 개법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 네. 그 전날 종가가 251불인데 11월 5일 날 종가가 251불인데 그날 11월 6일 날 그냥 288불로 그냥 확 14.7% 뛰고 그 이후 이렇게 하다 360불 공방하다가 이거 그냥 488까지 튀었다가 지금 38이 한 100불 넘게 빠져버렸는데 고점 대비. 그래서 이 주식은 사실은 심리를 잘 이용하면 투자 수익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심리를. 예, 미국 주식 치고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난 2년간 업다운이 보면은 엄청나니까.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400 갔다가 $103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200 대 갔다가 또 $100 중반 갔다가 또 이번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진폭이 어마무시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의 그 어떤 심리의 쏠림만 잘 피하시고 좀 진짜 냉정하게 실패할 수도 있어 못 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갖고 이렇게 좀 견디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 천천히 현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리고 요 방법을 잘 쓰시면 테슬라는 아주 좋을 수 있어요. 한국 주식처럼. 네, 한국 주식도 계속 이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 주식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 전망이 어두워졌을 때 사고 미래 전망이 아주 최고로 장밋빛 같았을 때 팔아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를 뭐 유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이 회사는 $100대 어디 즈음에서 사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100대였어요. $100대 중반이 얼마 전이었고요. 맞아요. 그 전에는 또 $100 초반까지 떨어졌던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폭이 크고 해서 이게 결만 잘 타면 이 종목 하나만 갖고도 그럼요. 네. 그거 할 수 있겠는데 네. 이제 거꾸로 타면 좀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거꾸로 타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죠. 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회사를 투자하신 분 중에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중국의 거센 도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애플조차도 지금 12월 달에 판매고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전부 다 중국발이에요. 그 이슈들이. 중국에 한번 다녀오시면 전기차의 실상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경쟁이
이 눈에 들어왔을 때가 이 회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요, 주가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향후에 중국과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시긴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실질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준중형 승용차인데 준중형 승용차 가격으로 거기 가면 RV를 산단 말이죠. 7인승 전기차로. 뭐 거리는 물론 편이나 FSD나 이런 거 앞서 있지만 그건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테슬라 FSD 안 먹습니다. 중국에서도 아직 제대로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미국에서만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만 장사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세계를 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FSD는 미국만 얘기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곽도기님이나 이렇게 또 테슬라를 갖다 이제 아주 믿고 보시는 분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종말론이 틀려서 그냥 계속 간다면 수십만 년 후에 아마 이렇게 6월이나 화석이 나오면은 테슬라 피테쿠스냐, 넌 테슬라 피테쿠스냐, 네. 테슬라 한번 타보든지 네. 주식 해본 사람과 아닌 네. 사람으로 나뉠 네.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